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만 해도 한파특보가 내려지더니 오늘은 또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환절기 날씨와 노마스크 등이 겹치면서 요즘 병원은 감기 등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소아과 대기실이 환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약이 마감되진 않아 평소보다 사정이 좀 나은 편인데도 진료까지는 최소 30분은 대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다. 혹시 또 오늘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갈 수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결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열나는 아이들도 있고, 이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4월 첫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15.2명 수준으로 독감 유행 기준의 3배를 넘겼습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아이들의 감염세가 뚜렷한데 호흡기뿐 아니라 이른 더위 속 장염도 유행 중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장염 바이러스, 장 바이러스들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0도 이상씩 벌어지는 일교차와 최근 겨울과 여름으로 가는 변덕스러운 날씨 탓입니다. 오늘 아산의 한낮 기온은 30도를 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25도를 웃도는 등 하루 만에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추웠는데 이제 날씨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반팔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강한 햇볕과 함께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유입된 탓인데 때이른 초여름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다시 제자리를 찾을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비교적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21도에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여분의 옷을 챙기고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전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강 감사가 그제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 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6일에는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강 감사는 대전의 사업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서구 을을 지역구로 둔 삼선 의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비상시국에서는 비상한 결심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깜짝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검찰 수사 등으로 위태로운 민주당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켜 세워 민주주의와 민생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될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현재 박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홍익표, 박광훈 의원이 나서 4파전이 예상되며 선거는 한 차례 토론을 거쳐 오는 28일에 치러집니다. 당진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학생은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이주가정 학생으로 베트콩, 냄새가 난다 같은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적인 폭력까지 당했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학 온 신모 양은 새학기 들어 3주째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동급생들의 괴롭힘 때문입니다. 신양의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인데 일부 학생들이 신양을 베트콩이라 부르고 냄새가 난다,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는 등 외모 비하를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얘한테 이제 베트콩 하면서 놀리고 공룡 아래서 뭐 튀어나온 뭐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지난 겨울에는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았고 발로 찬 문에 눈을 다치기도 했지만 돌아온 건 베트콩 미안해라는 비아냥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삽 휘두르지 말라 했는데 제 근처에 와서 더 휘둘렀어요. 그러다 맞았어요.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된 괴롭힘은 최근까지 이어졌고 지난달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신양은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지내는 대안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라 할지 모르니까 뭐 학폭 왜 신고했냐 막 이럴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 신고 한 달여 만인 다음 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가해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특별한 더 대책을 세워서 교육청은 또 학교와 함께 다른 피해 학생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다음 달 24일이면 우주를 향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그동안 발사체가 무사히 우주로 갔고 위성을 실어나르는 임무도 성공한 만큼 이제는 진짜 실용위성을 처음 싣게 되는데요. 두 차례 연습 끝에 실전에 임하게 될 누리호에 실릴 위성들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700km 고도까지 거침없이 날아오른 누리호. 지난해 완벽하게 성공한 두 번째 비행에서는 무게만 맞춘 가짜 위성에 발사 성능을 시험할 검증 위성만 실렸습니다. 지구 관측을 위해 카이스트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태양빛을 항상 받을 수 있는 550km 고도까지 누리호를 타고 올라간 뒤 매일 15바퀴씩 지구 상공을 돌게 됩니다. 무중력인 우주 환경에 맞춰 안테나를 펼쳐보는 등 막바지 점검을 마쳤고 다음 달 초 누리호를 만날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2차 발사 때와 가장 큰 차이는 이처럼 실제 임무에 사용될 실용위성을 처음 싣고 우주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5년 전 발사된 1호 위성은 해외 발사체의 도움을 받아야 해 원하는 궤도조차 요구하기 힘들었지만 이번엔 궤도에 맞춰 발사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서 위성을 다 개발하고도 굉장히 또 긴 여정을 떠나서 현지에서 이제 발사 준비를 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를 잘 개발하셔서 천문연구원에서는 가람, 나래, 다솔, 라온 등 예쁜 한글 이름이 붙은 4개의 쌍둥이 위성이 탑승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기당 10kg에 불과한 나노급 위성으로 세계 최초로 전투기처럼 편대 비행을 하며 오로라 등 우주 날씨를 관측할 도요셋입니다. 넓은 지역을 위성이 거리를 바꿔가면서 어떠한 특정한 우주 현상을 관측하게 되면은 이 현상이 시간적인 변화인지 공간적인 변화인지 이걸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 발사체로 예정됐던 발사 계획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소된 게 누리호 탑승이라는 전화 위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민간 기업이 만든 위성 3기까지 모두 8기가 누리호 3차 발사에 동행합니다. 누리호 개발과 함께 시작된 목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우리 땅에서 독자 개발한 발사체로 쏘는 것. 다음 달 24일로 다가온 3차 발사가 두 차례 연습 끝에 맞는 실전인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4.19 혁명이 올해로 63주년을 맞았는데요.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민주주의 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대전 3.8 민주의거에 참여 학생 6명도 그 공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아직도 대전 3.8 민주의거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1960년 3월 8일 독재 정권에 맞서 거리로 뛰쳐나갔던 대전의 고등학생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학수 씨는 다음 날 대전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연대 시위에 참가하려던 계획이 들통나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집에서 맨날 지켰대.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대문 앞에서 항상 거주하고 있었대. 못 나오게.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4.19 혁명의 기폭제로 평가되는 대전 3.8 민주의거. 이학수 씨를 비롯해 당시 거리로 나섰던 대전 상업고등학교 학생 6명이 4.19 혁명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정부 포상인 건국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희 삼촌께서 아마 생전에 계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공자 선정을 위해서는 신문이나 경찰 기록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요한데
개인이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국가가 직접 나선 겁니다. 하지만 38 민주의거 당시 참가자들은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4.19 혁명 유공자로 인정받은 수는 1,000명이 넘지만 이 가운데 38 민주의거 활동으로 인정된 유공자는 11명에 그칩니다. 7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던 규모에 비하면 유공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보증을 해서 추천한 분들은 심사에서 다 탈락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다고. 실제 대전 38 민주의거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에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학수 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 참여한 이유는 단 하나. 후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맞서 싸운 어른들을 기억하며 역사를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문을 팍 차고 나갈 적에는 떳떳하게 나간 거야.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절대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기죽지 않고 사는 길을 찾는 거지.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충남교육청이 4.19 혁명 63주년을 맞아 천안학생교육문화원에 4.19 혁명 기념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4.19 혁명 유공자 찾기를 통해 밝혀낸 충남 출신 희생자 11명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제작을 추진해 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기념비 제작을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애교심과 독립운동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념 명패를 전달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